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김김님이 수초 키워볼까 하는데 저면 여과기는 안 좋다고 쓰지 말라라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신 거죠. 수초를 키우게 되면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바닥에 저면이 깔려 있으면은 물 순환이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이럴 때 드러내게 되면은 전체를 수초를 엎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면 여과기가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드러내야 되는데 수초가 있으면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면을 할 때는 수초를 그쪽에다가 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저면을 깔아놨다라고 해도요. 저면 위쪽에 바닥재를 소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소일로 해놓고 뭐 수초를 키운다라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김상규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열대어와 종이접기님, 네, 백전병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백전병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온도를 올려놓고 이제 약을 투여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책에서도 온도를 올려주면은 된다라고는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을 때 틀린 점이 뭐였냐면은, 온도가 올라가게 됐을 때 그 백점충이라는 게 증식을 빨리 하게 해가지고 떨어지게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백점병인데요. 백점병은 선모충류가 열대어에 기생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기생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점병은 몸에 흰 점이 생기며 흰 점이 기생충인 건데요. 점점 개수가 많아지면서 식욕이 감퇴되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병이랍니다. 설명은 죽는다고 하니까 좀 어렵고 무섭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흔한 병이고 치료도 잘 되고 그렇게 어려운 병은 아니에요. 백전병이 보인다고 하면 먼저 히터 온도를 28도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기생충의 성장 속도를 줄일 수 있고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이후에 백전병 약을 투입해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육 속도를, 그러니까 백전충 발육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그래가지고 백전충을 치료할 때 온도를 올려주는 게 그것들이 번식하는 거 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를 막고 그 다음에 약을 투여해가지고 백점충을 잡는 거가 좋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전병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백전병이 오는 게 기생충이지만 기생충이 들러붙어가지고 이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질이 안 좋고 백전병이 가장 많이 오는 이유가 온도 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온이 갑자기 낮아졌거나 갑자기 올라갔거나 했을 때 백전병이 많이 온다라고 질병학 책에 써 있더라고요. 궁금한 것들만 먼저 뽑아가지고 읽어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지만 백전병 같은 경우에는 수질 관리만 잘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요. 치료제를 써가지고 백전병을 잡을 수도 있고 온도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물 환수나 이런 것만 잘해주더라도 백전병은 금방 잡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 코리도라스랑 음성수초랑 같이 키워도 되나요? 코리도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생활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거의 바닥재를 쓸 때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흙에서 많이 키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샌드이기 때문에 샌드로 키웠을 때는 음성수초를 넣더라도 얘네들이 뿌리가 안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잘 키울 수 있는 수초기 때문에 코리도라스에다가 음성수초를 많이 넣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같이 키우셔도 크게 지장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허스카이림님이 물고기 치료 관련해서는 너무 광범위한 정보가 많아서 사실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 열대어 카페에서도 어떤 분은 천일염을 쓰라고 어떤 분은 효과 없다, 멜라픽스 같은 걸 쓰라고 다 얘기가 다르셔서 너무 헷갈리네요 라고 하셨네요. 소금육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있고 소금육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기생충이라든지 흡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을 써가지고 기생충 자체를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금욕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떨어지거나 죽거나 이러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소금욕을 했을 때 효과를 본다라는 거는 구피 꼬리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효과가 약간씩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피 자체를 상태를 좋게 만들어 주는 거지, 요거를 완전히 치료를 목적으로 소금을 쓴다라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냥 그때그때 물고기 상태를 조금 너무 처져 있거나 이럴 때 한 번씩 하시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병을 치료하거나 하는 것들은 거기에 맞는 약품을 쓰는 게 정답입니다. 소금욕이 전체를 다 치료를 하고 이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컨디션 안 좋고 상태 안 좋고 이럴 때 조금 해가지고 상태를 좀 완화시켜 주거나 이럴 때 이제 천일염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상태 너무 안 좋고 이럴 병 걸리고 백전병에 이런 것들은 그냥 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소금욕도 하고 약욕도 하고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해버리면은 애들이 더 못 버텨요. 딱 거기에 맞게끔 소금욕은 때만 쓰시는 게 좋아요. 행복 루타님이 처음 질문 드립니다. 미디오필름과 킨스초는 2탄이 꼭 있어야 할까요? 미디오필름은 없어도 돼요. 굉장히 쉽게 자라는 수초기 때문에 흑사에다가 놔도 엄청나게 잘 자라는 수초고요. 킨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킨스 같은 경우에 붉은 잎이 있는 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2탄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일반적인 애들은 2탄 없이도 키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님이 얼마 전에 수초 신고 방치 중인데요. 최근 보니 엔젤이 안부 같은 연한 수초잎을 먹는데 배고파서일까요? 하루에 한 쌍 냉장 한 블럭 비트 한 숟가락 주고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먹이를 많이 줘서 그런 것보다도 엔젤 같은 경우에는 수초를 종종 잘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엔젤을 키울 때에는 연한 잎이라든지 이런 수초들은 안 되고요. 좀 두꺼운 잎, 그러니까는 뭐 나나라든지 뭐 이런 미크로소리움 뭐 이런 두꺼운 잎들이 있죠. 하이그로빌라 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연한 잎들은 될 수 있으면은 안 하시는 게 나으세요. 안시 한자에 5마리 6cm급인데 사료 순치가 아직도 안 됩니다. 방법 없을까요? 2일 굶기고 안 먹고 히카리 그루비타 등등 써도 잠깐 입댔다가 도망가요. 고추경장에 분리 사육 시킬 겁니다. 요거는요, 전에 뭐 뽕잎을 많이 먹였으면은 하루아침에 뽕잎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히카리 싱킹 카니발 말씀하시는 거죠? 먹이를 더 적게 줘보세요. 서로 싸울 정도로 한 알 정도? 6마리라고 했나요? 5마리가 싸워가지고 뭉쳐가지고 막 버틸 정도로 이렇게 해놔버리면은 나중 가가지고는 서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습관을 들여주면은 먹이를 나중에는 먹게 됩니다. 롱핀 잉어, 그러니까 하얀색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본 것 같아요. 저번에 키우는 것도 많이 봤고 판매하는 것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잉어를 많이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잉어나 금붕어나 그렇게 키우기 어려운 종이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도 크면은 요만큼까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수조 크기를 크게 놓고 썬프항으로 해가지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애들이 크기가 커지면서 배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관리도 힘들고 물이 깨지기가 쉽기 때문에 좀 큰 애들은 웬만해서는 썬프어항으로 해가지고 키우시는 게 안정적으로 키우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안시 먹이 반응이 전혀 없네요. 시금치, 뽕잎, 애호박 너무 걱정입니다. 이럴 때는요, 애호박은 무조건 주지 마세요. 애호박 주면은 물 깨져가지고 더 상태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시금치하고 뽕잎하고도요, 뽕잎은 잎 한 장만 먼저 줘놓고 한 3일 정도를 가만히 놔두세요. 근데 얘가 부패해가지고 안 먹으면은 그거를 빼놓고 세이브로 해가지고 다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시금치랑 둘 다 넣어주지 마시고 우선 뽕잎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먹었다라고 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뽕립은 습관이 됐으니까 다시 시금치로 그 상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입맛을 보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는 뽕립이든지 시금치든지 뭐를 넣어줘도 다 먹게 됩니다. 그리고 김진영 님이 구피랑 새우 합사 가능합니까? 칩이 안 잡아 먹나요? 칩이 잡아 먹어요. 먹는데 구피도 그렇고 새우도 그렇고 번식량이 굉장히 번식을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숨을 수 있는 수초 공간이 있게 되면은 구피도 번식하고 새우도 번식하고 뭐 칩이가 어느 정도 잡아 먹히더라도 많이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키우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붕어 붕해님이 안시를 구피 코리와 같이 키우는데 안시가 한 달에 한 마리씩 죽는데 왜 그런가요? 구피나 코리는 잘 살고 있는데 여과력도 좋은데 궁금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용존산소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영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드리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애들이 죽을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콩도를 바닥 밑에까지 넣어가지고 용존산소량을 올려주시는 게 좋고 환수를 할 때도 바닥 밑에 쪽으로 끝에까지 집어 넣어가지고 밑에 물을 빼주시는 게 밑에 있는 애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안시들이 거의 돌연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죽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개체가 못 먹어가지고 약해져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여과력도 좋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쇼크로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맨 처음에 해줘야 될 거는 저기 콩돌 넣어주고 바닥 밑에까지 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준구님이 CRS 키우는데 pH 농도가 계속 8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소일과 흑사로 구성, 황우석으로 세팅해 있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소일하고 흑사하고 썼다라고 하면은 거의 흑사 수준일 거고 거기에다가 황우석까지 넣어놨으니까 황우석은 약 알칼리성입니다. 못해도 7점대에서 7.5대가 나오는 거에다 대놓고 지금처럼 여름철이고 이럴 때 수돗물이 약품을 많이 넣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올라가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pH가. 그러면 환수까지 했을 때는 8점대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거의 CRS는 죽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pH를 내리는 방법은요. 전부 다 끄집어내고 흑사도 빼야 되고 황우석도 빼야 되고 무조건 소일로만 세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넣어놓은 상태에서는 pH를 내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연갈탄이라든지 뭐 오리나무 열매, 알몬드잎 뭐 이런 것들 다 넣어준다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저기 수석이라든지 흑사가 들어있으면은 얘네들은 계속 pH가 윗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다 빼주셔야 돼요. 흑사하고 황우석은. 물고기는 급수에 따라 산다는데 구피는 몇 급수에서 사는 게 적당한가요? 급수요? 급수라는 게 물 깨끗한 급수 말하는 건가요? 1급수, 2급수, 3급수 뭐 이런 식으로요? 구피는요, 지금 수족관에서 판매를 하는 구피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수족관을 여과기를 넣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했을 경우에 거의 1급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 그러냐면 플라나리아가 1급수에서 사는 거는 아시죠? 1급수에서 사는 애들인데 어항에서 먹이를 조금 많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게 플라나리아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항의 수질은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저기 모기 유충 잡을 때 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구에다 때려 넣어가지고 잡아 먹으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애들이 구피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버티고 사는 애들이에요. 수족관에 있는 애들은 그만큼 여기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넣어주면은 죽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에 여중구님이 먹는 식초를 10방울 넣어주면 먹는 식초를 10방울 넣어주면요 pH 7.2까지 내려갔다가 또 몇 시간 있으면 8.3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지금 저렇게 하면 물고기 다 죽습니다. 식초를 어항에다가 넣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저 죽어요, 죽어.
식초를 넣는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pH가 그때만 내려가는 거지 원상태가 되는 거가 아니고 환수도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거의 물고기들 다 죽어나갈 겁니다. 식초 뿌리면은. 그러니까 식초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흑사하고 황우석만 걷어내더라도 7.2까지는 떨어질 거고요. 거기에서 소일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pH가 낮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점차적으로 내려갈 거니까요. 그거를 막 먹는 식초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